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동북권 지역에 강한 반발에도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강행하면서 진통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까지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 결과 5곳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 업체와 국내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한 곳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최종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해 이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다음 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전남도 의회 내에서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동북권 지역 반대 여론도 계속 커지고 있어 지역 내 진통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146개소를 대상으로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늘 오전 9시 의원급 의료기관 146개소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소는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소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원과 복지관 등의 사전 안내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안시는 인구 12만의 도시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생태 도시입니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생태 문화를 더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는 순천시와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프스의 진주로 불리우는 프랑스 안시. 프랑스 은퇴자들이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고 있는 안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안시 호수는 안시의 가장 가치 있는 생태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바세 운하입니다.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담고 있는 안시에는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세기 중세 시대 건축물인 안시성과 팔레드릴 등은 도시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안시 정부는 이렇게 수려한 환경과 역사라는 도시의 숨겨진 경쟁력에 도심 속 골목골목까지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더해냄으로써 현재 생태와 문화도시 안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 성공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대학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La lecture d'un film, et puis on travaille également avec des formations supérieures. Ça nous a permis d'accueillir par exemple l'école des Gobelins, qui est une des plus grandes écoles au monde dédiée au cinéma d'animation. Et ici, au Papeterie, il y a un campus Gobelins-Annecy. 순천만과 동천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생태 환경 속에 K 디즈니로 통칭되는 문화 콘텐츠의 힘을 더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려는 순천시의 미래 전략과도 닮아있는 대목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가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안시의 지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온 시내에 퍼져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거든요. 순천시가 닮고 싶은 도시 프랑스 안시. 프랑스 안시의 선진 사례는 순천시가 목표로 한 국내 최초 미래문화도시 비전을 구현할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는 민선 8기 차별화된 복지 시책으로 생애복지 플랫폼 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중마동을 이전처럼 중동과 마동으로 다시 나눠서 주민 복리 증진을 꾀한다는 신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중마동은 1989년 동광양시 승격과 함께 중동과 마동, 법정동 두 개가 합쳐진 행정동입니다. 현재 인구 57,699명,
면적은 10.27제곱킬로미터로 각각 시 전체의 35%와 2.2%를 차지합니다. 전국 2,113개 행정동 가운데 31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광양시는 이처럼 단위 행정동으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중마동을 중동과 마동으로 다시 분리하는 신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까지는 동 경계와 인구 배분 등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임시청사나 신청사 건립 등 청사 활용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중마동 분동이 시민들의 청사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선거구와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광양시가 강조해온 생애복지 플랫폼 기반 조성 차원에서 주민 복리와 행정 효율을 모두 개선하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게 신규 정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일선 행정기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광양시만의 특별한 복지체계, 생애복지 플랫폼 구상이 내놓는 신규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바다 수온도 뜨거워지면서 여름철 불청객인 보름달 물 해파리가 빠르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독성은 약하지만 어장과 해수욕장에 때로 출몰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해파리주의 특보가 발령된 남해안입니다. 새우잡이를 위해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무게 때문에 팽팽해진 밧줄, 그물을 감아 올리니 물컹한 해파리뿐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보름달 물 해파리입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40분, 그물에 잡힌 건 90%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를 분류해보니 그물에 잡힌 새우는 고작 2움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흥 녹동항의 새우잡이 어선 50척 중 30척은 금어기를 앞두고 휴업 중입니다. 어민들의 한숨은 깊습니다. 해파리 때문에 조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하는 상태거든요,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깝깝해요, 이게. 그 10년 전에는 사실 해파리 때문에 이렇게 조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도심과 가까운 해변가에도 해파리가 출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는 맨발로 해수욕을 하는 인파들 속 보름달 물 해파리가 흙과 뒤엉켜 있습니다. 아이와 물놀이를 하러 나온 엄마는 우려스럽습니다. 해파리가 이제 둥둥 떠다니까 애들은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혹시 쏘일까 봐 좀 걱정도 되고 아주 못 만지게 하고 그랬거든요. 여름철 반복되는 해파리주의보, 올해는 더욱 빨랐습니다. 5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자체는 해파리를 직접 제거하거나 수매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4년도 해파리 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지난 5월 27일 날 수립하였고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주에 2회, 화요일, 목요일 2회 모니터링 예찰. 여름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독성이 강한 노무라잎깃 해파리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 해수청이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개장 예정인 여수 모사금과 웅천 등 전남 해수욕장 6곳이 대상이며 시설 청결 상태와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합니다. 해수청은 현장 점검 후 불편 요소를 발견하면 관리청인 시군에게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반려견 돌봄 서비스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전국 관광지 최초로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이 상주하며 반려견 성향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 반려인 5천여 명의 애견 6천여 마리를 돌보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사진, 영상 전송 등 보호자가 안심하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반려견 돌봄 부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국가정원을 찾는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에 있는 식당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식당에는 손님이 없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주인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운전석으로 옮겨 탑니다. 잠시 후 차가 살짝 뒤로 움직이더니 그대로 앞에 있는 가게로 빠르게 처박힙니다. 차량이 가게 안으로 돌진하면서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여수 오림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박으면서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요. 엄청 놀랐죠. 식당 안에 손님은 없었지만 홀로 있던 70대 주인이 머리와 팔 등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크고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으려는 찰나에 차가 지 마음대로 그냥 저로 돌진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공과실에 해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자는 그냥 벌칙금 스티커 끊고. 경찰은 CCTV 영상과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없다는 점 등을 미뤄 고령에 의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 성황 근린공원과 우산문화공원이 어린이 숲 체험 교육과 정서 순화를 위한 산림청 유아숲 체험원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이들 공원이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해 산림청 최종 인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과 우수 놀이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도심 4개 공원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1,400여 명의 유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반환점에 가까워진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선발 투수진 안정이 큰 힘이 됐는데 버텨내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올 시즌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 내 최고참이 싹쓸이 2루타로 승기를 확실히 잡고 팀의 미래로 불리는 선수는 그의 승부의 쐐기를 막는 홈런을 때려내고 기아 타이거즈가 KT와의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면서 2위 LG에 다시 한 게임 반차 선두를 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선발진 안정이 다행입니다. 선발진의 이탈과 불안이 2달 동안 이어진 선두 자리를 내준 이유였는데 시즌 6승째를 수확한 윤영철. 그리고 대체 선발인 캠 알드레드와 황동아 선수가 인상적인 투구로 모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겁니다. 최근 불안했던 불펜진 역시 1점 차 박빙의 순간에 높은 집중력으로 승리를 지켜낸 가운데 무뎌진 중심 타선에 무게감을 주는 최고참 최용우 선수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KBO 통산 최다 루타 기록을 갈아치운 최 선수는 지난주 이틀 간격으로 6타점씩을 올리면서 올 시즌 62타점으로 선두로까지 올라섰고 최고령 100타점 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가 3게임 차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급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올 시즌. 반환점에 가까워진 가운데 두터워진 선수층과 집중력으로 버텨내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게 기아가 선두를 달리는 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주부터 이어진 수도권 9연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초 광주에서 2위 LG와 선두 자리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가 이번 주 20일부터 나흘간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감각을 깨우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서울대 김민지 교수를 예술 감독으로 백주영, 이지혜, 라슈코프스키 등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이 모차르트와 드보르작 등 클래식 거장들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올해로 9번째 매년 6월 개최되는 여수 에코 음악제는 여수의 푸른 바다와 음악 속에서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고흥군 대표 농산물의 하나인 극조생종 노지산 햇복숭아가 최근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의 노지산 햇복숭아는 과영면을 중심으로 94개 농가에서 48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고흥군은 최근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 묘목 지원에 나서는 등 소비자 선점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산 복숭아가 12브릭스 이상의 당도로 소비자들이 선호한다고 보고 군 공영 쇼핑몰인 고흥몰을 통해 네이버, 위메프 등과 함께하는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